오늘도 필라테스 다녀올게. 요즘 골반이 너무 틀어져서 그런지 조금만 무리해도 아프네. 아내 수지는 현관문 앞에서 구두를 신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화사한 미소를 지었다. 정갈하게 묶은 머리, 몸에 딱 붙는 세련된 운동복 차림,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라벤더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런 수진을 향해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라며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수지는 응, 다녀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라는 말과 함께 문을 닫고 나갔다. 도어락에 잠기는 부드러운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내 얼굴에서 다정한 남편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심장이 가슴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내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수지는 최근 몇 달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필라테스를 간다며 집을 나섰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는 아내를 말릴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바쁜 와중에도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인간의 직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식탁 위에서 진동하던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스쳐 지나간 짧은 메시지 하나. 그것이 내 평화롭던 삶을 통째로 지옥으로 끌어내렸다. 오늘 필라테스 수업은 진짜 최고였어.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운동하자 자기야. 발신인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그저 문장뿐인 메시지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 아내는 필라테스 강습소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철저했다. 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주 운동 인증 사진을 보내왔고 필라테스 센터의 시간표를 내 눈에 잘 띄는 냉장고 자석에 붙여놓기까지 했다. 그 정성스러운 알리바이가 모두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배신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라 목을 죄어왔다. 내 삶의 전부였고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존재가 던진 칼날은 내 심장에 정확히 꽂혔다. 하지만 나를 정말 무너뜨린 것은 그 정체불명의 상대를 알아낸 순간이었다. 수진이 나간 지 10분 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가만히 숨을 죽인 채 수진의 차량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위치 추적 앱을 켰다. 화면 속 빨간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진이 말한 필라테스 센터 방향이 아니었다. 점은 화려한 도심을 지나 한적하고 조용한 고급 주택가 골목으로 향했다. 익숙한 동네였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설마 아닐 거야. 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지만 내 차는 이미 그 빨간 점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윽고 빨간 점이 멈춰선 곳은 높고 세련된 대리석 외벽의 빌라 앞이었다. 그곳은 바로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까지도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가족처럼 지내온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진호의 집이었다. 거짓말이지. 진호 내가 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이 악물고 버티려 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진호는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수진과 내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주었던 녀석이었다. 우리 부부가 싸울 때면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며 아내와의 화해를 주선하던 믿음직한 놈이었다. 앞에서는 나를 위하는 척 슬픈 표정을 짓고 뒤에서는 내 아내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니. 두 사람의 추악한 얼굴이 겹쳐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차에서 내려 어두운 그림자의 몸을 숨긴 채 진호의 집 창문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거실의 커튼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이내 두 개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풀고 해실거리며 웃고 있는 수진의 옆모습, 그리고 그런 수진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진호의 실루엣.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서로를 탐닉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증오로 변했다. 눈물이 마르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었구나. 철저하게 속이고 비웃었겠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피투성이로 만들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멈춰섰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터져버리면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어설픈 변명의 기회만 주게 될 뿐이었다. 복수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내서는 안 된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철저한 방법으로 두 사람을 파멸시켜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비치는 두 사람의 다정한 실루엣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조준했다. 찰칵, 소리 없는 셔터가 눌릴 때마다 내 영혼은 악마에게 팔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증거를 수집하는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카메라를 응시하던 그때 내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내 동창이자 지금 창문 너머에서 내 아내를 안고 있는 진호였다. 액정 화면에 뜨는 진호의 이름과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민우야, 주말에 시간 돼? 수진 씨랑 같이 오랜만에 셋이 부부 동반 모임 느낌으로 교회로 드라이브나 가자. 내가 좋은 맛집 알아뒀어. 악마 같은 녀석. 화면을 바라보는 내 입꼬리가 기괴하게 올라갔다. 분노를 넘어선 광기가 내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나를 완벽한 광대로 생각하고 던진 그 다정한 메시지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깊고 어두운 칼을 갈기 시작했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그 드라이브의 끝이 어디일지는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이 만든 그 견고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깨부수어 줄 테니까. 나는 진호의 메시지에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가락을 전송 버튼 위에 올린 순간 내 뒤쪽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구두굽이 아스팔트 바닥을 탁탁 치는 소리. 그리고 내 어깨 위로 차가운 손길이 스르륵 내려앉았다. 오늘도 필라테스 수업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먼저 저녁 챙겨 먹어 여보.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싱긋 웃는 그 얼굴이 너무나 예뻐서 예전 같았으면 그저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 미소가 마치 뱀이 허물을 벗기 전 흘리는 징그러운 점액질처럼 보였다. 그녀가 나간 뒤 사방이 적막해진 거실에 홀로 남았다. 심장이 분노로 미친 듯이 날뛰며 가슴뼈를 때려댔다. 손끝이 덜덜 떨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고 며칠 전 내 영혼을 통째로 산산조각 냈던 그 블랙박스 영상과 위치 추적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수진이 매주 3번씩 간다던 청담동의 고급 필라테스 센터. 그녀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항상 그곳이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차가 멈춘 곳은 그 근처에 있는 한적하고 어두운 고급 빌라촌이었다. 그리고 그 빌라의 소유주는 다름 아닌 진호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소주잔을 기울여주던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진호. 민우야, 너한테는 나밖에 없는 거 알지?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말해라. 내 결혼식 날 내 손을 꽉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녀석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며 구역질이 밀려왔다.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살점을 생으로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나는 외투를 대충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이미 머릿속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이내 지독한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다. 차를 몰아 진호의 빌라 근처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골목길 구석에 차를 대고 시동을 껐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진호의 빌라 3층 창문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창문 너머로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잠시 후 얇은 커튼 뒤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쳤다. 키가 큰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여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너무나 익숙한 수진의 실루엣이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오직 쾌락에 눈이 먼 이기적인 몸짓들이 커튼 위로 적나라하게 그려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완전히 겹쳐지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울부짖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핸들을 쥐어짜듯 붙잡으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터트려버리면 저 영악한 인간들은 또다시 비겁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게 뻔했다. 철저하게 짓밟아줄게. 너희가 세운 그 완벽한 알리바이가 얼마나 부질없는 유희였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나는 가방에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저들의 더러운 축제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렌즈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과 동시에 기묘한 희열마저 느껴졌다. 한참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다. 툭 하고 내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고요한 차 안을 울렸다. 발신인은 진호였다. 민우야, 요즘 회사 일 많이 힘들지? 힘내라 임마. 이번 주말에 술이나 한잔 하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참 대단한 우정이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창문 너머의 진호는 한 손으로 수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녀석은 나를 철저히 기만하며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답장을 적어 내려갔다. 그래, 안 그래도 너한테 할 말이 아주 많았어. 주말에 보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창문 너머의 진호가 휴대폰을 보며 피식 웃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카메라의 줌을 더 당겼다. 두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진이 가운을 걸치며 창가 쪽으로 다가와 커튼을 획 젖혔다. 순간적으로 수진의 시선이 내가 있는 어두운 골목길 쪽으로 향했다. 설마 들킨 걸까?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정확히 내 차가 있는 곳을 응시하는 것 같아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수진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진호가 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런 진호가 내 아내 수진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며 겉으로는 평소처럼 태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호 왔어? 마침 수진이도 필라테스 끝나고 막 오던 참인데. 내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다. 수진이는 현관문 앞에 서서 약간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지만 이내 특유의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진호의 외투를 받아들었다. 진호씨, 오랜만이에요. 민우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다면서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 테니까 두 분 거실에서 얘기 나누고 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필라테스를 간다며 몸매 관리에 열을 올리던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인간과 밀회를 즐기기 위한 철저한 알리바이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땀에 젖은 운동복, 새로 산 레깅스, 그리고 향수 냄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의 소품이었다니.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로 기묘한 침묵이 흐르는 듯 했으나 진호가 먼저 능글맞게 웃으며 침묵을 깨뜨렸다. 민우야, 너 요즘 회사 일 바쁘다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냐? 수진씨가 우리 민우 내조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진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걱정하는 척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불쾌감이 몰려왔다. 내 아내를 안았던 그 손으로 지금 내 어깨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술잔을 채우며 슬쩍 수진이와 진호의 눈빛을 살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수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진호는 눈짓으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수진이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나보다 더 생기가 넘치네. 필라테스가 그렇게 효과가 좋은가 봐, 진호야. 너도 좀 다녀야겠어. 내 말에 수진이가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다. 맑은 금소금이 식탁 위에 울려 퍼졌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수진이는 황급히 젓가락을 주우며 어색하게 웃었다. 진호의 얼굴에서도 순간적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하하, 나는 유연성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해. 그나저나 민우야, 지난번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네가 담당자라며? 진호는 화제를 전환하려 애썼다. 겉으로는 나를 응원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얼마나 비웃고 있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새끼라며 둘이서 밤마다 내 욕을 주고받았을 생각을 하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 안 된다.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성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했다. 배신감은 서서히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갔다. 그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지. 아, 맞다. 수진아, 오늘 필라테스 센터에서 강사님이 나한테 연락 왔었어. 너 이번 달에 결석이 좀 많았다고. 몸에 어디 이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던진 파장은 엄청났다.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진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진호 역시 술잔을 입에 댄 채 굳어버렸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수진이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는데 강사님이 착각하신 거 아냐? 나는 싱긋 웃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두 사람이 지난주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던 블랙박스 캡처 사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화면이 켜지자 식탁 위의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다. 착각일까? 그럼 이 사진을 찍힌 사람은 누구야, 수진아? 그리고 진호, 너는 왜 내 아내랑 여기에 같이 있어? 침묵이 방 안을 지배했다. 수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진호는 굳어진 채 폰 화면과 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침내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 내 눈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호와 수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들이 내 등 뒤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나를 바보 취급했던 만큼 나 역시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되돌려 주어야 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들어찼다. 민우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 휴대폰 화면에 뜬 진호의 메시지를 보며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척 연기하는 그 가식적인 말투가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손끝이 분노로 가르르 떨렸지만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어조로 답장을 보냈다. 좋지. 마침 나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평소 가던 그 이자카야에서 보자.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진호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녀석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맑은 눈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주먹을 간신히 억눌렀다. 저 얼굴로 내 아내를 안고 저 입으로 나를 위하는 척 위선을 떨었을 생각을 하니 속이 뒤틀렸다. 야, 민우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냐?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건강 좀 챙기면서 해라. 진호는 내 앞에 앉으며 짐짓 나를 걱정하는 척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이 닿은 자리가 불쾌해서 당장이라도 털어내고 싶었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잠을 좀 못 잤네. 너는 요즘 어때? 필라테스 센터 회원권 끊었다더니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슬쩍 던진 질문에 진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녀석은 이내 잔을 채우며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다. 아, 그거? 어휴, 말도 마라. 강사가 하도 엄하게 가르쳐서 온몸이 쑤셔 죽겠다. 그래도 시작했으니 꾸준히 다녀봐야지. 거짓말. 수진이가 강사로 있는 그 타임에 맞춰 필라테스를 간다는 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녀석은 끝까지 태연하게 발볼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다. 나는 진호가 채워준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알코올이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다. 진호야, 너 고등학교 때 기억나냐? 우리 절대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만약 한 명이 다른 한 명 뒤통수 치면 그땐 인간도 아니라고 그랬었잖아. 내가 넌지시 옛날 이야기를 꺼내자 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녀석은 껄껄 웃으며 내 잔에 다시 술을 따랐다. 갑자기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는 왜 하냐?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가 벌써 몇 년지기인데 나한테 너만한 친구 없는 거 알잖아. 너만한 친구가 없다고?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면서 내뱉는 그 말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느꼈다.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오늘 필라테스 센터 마감 번개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익숙한 거짓말 패턴이었다. 수진이는 오늘도 필라테스를 핑계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오늘 진호는 나와 함께 있고 수진이가 말한 그 회식 자리에 진호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 화면을 진호가 볼 수 없도록 뒤집어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칩과 사진들, 그리고 내가 조용히 준비해온 법적 절차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터뜨릴 생각은 없었다. 이 정도로 끝내기엔 내 배신감이 너무나 컸으니까. 나는 진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호야, 실은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 내 주변에 어떤 녀석이 믿었던 친구한테 아내를 빼앗겼더라고. 철저하게 속으면서 바보처럼 살았대. 근데 그 사실을 남편이 다 알아버렸어. 내 말이 끝나자마자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진호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다. 녀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이자카야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우리 테이블 주변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감돌았다. 진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어색하게 웃어 보이려 애썼다.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대? 진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감상하며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녀석의 잔에 내 잔을 살짝 부딪혔다. 쨍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귀를 찔렀다. 어떻게 하긴. 아주 철저하게 다시는 세상 밖으로 고개도 못 들게 가루로 만들어버려야지. 안 그래? 나는 생긋 웃으며 진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진호의 이마에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순간 내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화면에 선명하게 뜨는 아내의 이름, 수진을 보는 진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슬며시 진호의 앞으로 휴대폰을 밀어놓았다. 진호의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가장 친한 친구. 내 아내와 몸을 섞고 나를 기만해온 인간이 지금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진호의 진한 스킨 향수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역겹게 느껴졌다. 그 향수, 언젠가 수진이의 옷가가지에서 은은하게 풍겼던 바로 그 냄새였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민우야,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와서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하자. 내가 너 좋아하는 브랜드로 골라서 사왔어. 진호는 수진이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캔맥주를 들어 올렸다. 그 손가락에 끼워진 은색 반지가 내 눈을 찔렀다. 언젠가 수진이가 나 몰래 디자인을 고르던 그 라인의 반지였다. 수진이는 내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이내 평소처럼 생긋 웃으며 과일 접시를 내왔다.
맞아, 여보. 진호 씨가 자기 힘들어 보인다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들렀대. 당신 요즘 필라테스도 안 가고 집에서 통기운이 없었잖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다정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필라테스 강습이 있다며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서던 아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며 순진하게 웃던 그 얼굴 뒤에 내 친구와 호텔방을 전전하던 더러운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니. 겉으로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뒤에서는 나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었을 두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주먹을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이 악물고 입꼬리를 올렸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저들이 짜놓은 완벽한 연극판에서 나 역시 완벽한 관객이자 배우가 되어야 했다. 아, 고맙다 진호야.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정신이 없었네. 수진이도 요즘 필라테스 하느라 힘들 텐데 남편 친구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아. 나는 일부러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순간 진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질투일까? 아니면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일까? 어떤 것이든 좋았다. 너희가 내 등 뒤에서 맛보았던 그 짜릿한 쾌감을 그대로 공포로 바꿔줄 테니까. 에이, 고생은 무슨. 재수씨가 워낙 성격이 좋으시잖아. 민우 너는 진짜 결혼 잘한 거야. 내가 항상 부러워하는 거 알지? 진호가 캔맥주를 들이켜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그 가식적인 말투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애써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속은 오히려 불타는 것 같았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내내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잠깐씩, 그러나 필사적으로 얽히는 것을 나는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얼음을 가지러 가자 진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리고 내 시선과 마주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딴청을 피웠다. 이 끔찍한 기만극의 끝은 어디일까? 밤이 깊어지고 진호가 취기를 빌려 집을 나서려 할 때 나는 진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가방을 건넸다. 그리고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진호의 귀에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호야, 요즘 세상 참 좁더라. 내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 구했는데 너도 같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랄걸? 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고 굳어버린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바로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호의 목소리를 수진의 휴대폰 너머로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두 사람이 나를 바보로 만들며 나누었던 그 수많은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터져버리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의 목소리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진호야? 내가 왜 수진이 전화를 받아? 수진이는 어디 가고? 수진의 필라테스 센터 앞에서 차 시동을 끈 채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서늘한 침묵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당황한 진호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내 귀에 똑똑히 박혔다. 평소라면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다. 아, 민호야. 그러니까 진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내 평소에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재수씨가 필라테스 수업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면서 폰을 두고 갔거든. 마침 너한테 전화가 오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내가 대신 받았지. 나 오늘 재수씨네 센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가 커피 한 잔 얻어먹는 중이었어. 커피 한 잔이라니. 뻔뻔한 거짓말이 너무나도 매끄럽게 그 녀석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소주잔을 기울여주던 그 진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소름이 돋았다. 내 눈앞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의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건물 뒤편 외진 주차장에는 진호의 검은색 세단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차 안에 실내등은 꺼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겹쳐 있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 아, 그랬구나. 마침 잘 됐네. 안 그래도 요즘 수진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네가 근처에 있으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해서. 나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 덕분에 간신히 이성을 붙잡을 수 있었다. 저녁? 아, 오늘은 내가 뒤에 바로 선약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다, 민우야. 다음에 내가 제대로 살게. 재수씨 화장실에서 나오면 너한테 바로 전화하라고 전해줄게. 진호는 대답을 회피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그 다급한 어조에서 죄책감보다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비열한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조만간 다 같이 한번 보자. 전화를 끊자마자 차 안에는 숨막히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손에 든 휴대폰의 화면이 꺼지고 어두워진 화면 위로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틀린 내 얼굴이 비쳤다. 저들은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필라테스를 간다며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나섰던 수진의 모습, 그리고 내 앞에서 좋은 친구인 척 내 어깨를 두드리던 진호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구역질이 밀려왔다. 나는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마저 두 사람의 범죄를 가려주듯 희미하게 일렁였다. 발소리를 죽이며 진호의 차량 뒷좌석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썬팅이 짙게 된 차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유심히 살폈다. 앞좌석 시트가 뒤로 젖혀져 있었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은밀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수진의 웃음소리였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내게 보여준 적 없는 간드러지고 행복에 겨운 그 웃음소리, 그리고 이어진 진호의 목소리가 내 귀를 찢어발겼다. 민우 녀석, 완전히 바보같이 속아 넘어가던데? 의심은커녕 재수씨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인간은 원래 눈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를걸요? 수진의 그 가벼운 대답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저 두 사람을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겠다는 차가운 복수심만이 내 온몸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화면을 켜고차 유리창 가까이에 들이댔다. 바로 그 순간 진호가 무언가 인기척을 느낀 듯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내가 서 있는 창문 쪽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짙은 썬팅 너머로 진호의 눈동자와 내 눈이 정확하게 마주친 것만 같은 서늘한 긴장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그날 이후 내 모든 감정은 얼어붙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길에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진호에게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주말 술자리 제안을 자연스럽게 거절했다. 철저한 가면극이었다. 두 사람이 내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상상할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칼날로 베이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 터뜨리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간다. 더 완벽하게, 두 사람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쳐야 했다. 금요일 저녁 수진이는 평소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필라테스 복장 위에 얇은 코트를 걸치며 외출 준비를 했다. 여보, 나 오늘 새로 오신 강사님한테 특별 레슨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수진이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 거울에 비친 아내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순수한 미소는 어디로 가고 거짓말로 가득 찬 탐욕스러운 얼굴만 남아있었다. 코를 찌르는 강한 향수 냄새가 역겨웠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그 향기가 이제는 진호와 뒹굴며 풍겼을 비린내처럼 느껴져 속이 뒤틀렸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수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내 손끝에 닿는 아내의 살결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나서고 도어락에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수진이가 향한 곳은 예상대로 필라테스 학원이 아니었다. 학원 건물 뒤편의 한적하고 어두운 골목길, 그곳에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서 있었다. 진호의 차였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차 안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입을 맞추는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당장이라도 차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다.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믿었던 친구, 그리고 내 전부였던 아내. 두 사람의 배신이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액정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하하, 민우 그 바보는 아직도 내가 운동하는 줄 알아. 당연하지. 걔가 눈치가 어디 있냐. 둔에 빠져서 짜증날 지경이라니까. 마치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의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고 나는 미리 대기시켜둔 렌터카에 올라타 미행을 시작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한적한 고급 무인 모텔이었다. 인적이 드물고 아는 사람을 만날 리 없는 완벽한 미래 장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익숙하게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를 뿐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이미 수진이의 휴대폰에 심어둔 스파이 앱을 통해 그녀의 위치 정보와 통화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든 은밀한 대화와 사진들이 내 노트북으로 실시간 동기화되고 있었다. 그들이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자료를 정리했다. 이혼 소송용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다. 하지만 내 목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사회적 수명, 그리고 인생 자체를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것.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나는 가방에서 복수 강도를 높여줄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냈다. 진호의 회사 단체 채팅방, 그리고 수진이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족 채팅방을 차례로 열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폭로될 것이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순간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이 시간에 대체 누구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익숙하고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지금 모텔 주차장에 있지? 뒤를 돌아봐. 진호의 배신과 수진의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된 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무너진 잔해 속에서 솟구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차디찬 분노였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헤헤거릴 줄 알았겠지. 내가 일터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동안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내 아내는 필라테스라는 완벽한 알리바이 뒤에 숨어 나를 비웃고 있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와 은밀한 만남이 찍힌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나는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민우야,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저녁 늦게 들어온 수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가식적인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러웠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진호의 품에 안겨 있었을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그 향기가 이제는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악취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더 처절하게, 더 완벽하게 그들을 파멸시켜야 했다. 그냥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별일 아니야.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수지는 내 대답에 안심한 듯 내가 비타민이라도 챙겨줄 테니까 무리하지 말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티내지 않았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진호와 수진이 나눈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진호, 민우 오늘 늦게 들어간대? 보고 싶다. 수진, 응, 오늘 야근이라니까 걱정 마. 이따가 매번 가던 거기로 와. 두 사람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고 나에 대한 존중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진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내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던 녀석이, 내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쳐주던 녀석이 뒤에서는 내 아내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인간에 대한 환멸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법이니까. 나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진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진호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민우야, 웬일이냐 이 시간에? 회사 일은 잘 돼가고?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가 갈렸지만 나는 최대한 덤덤하고 지친 목소리로 연기를 했다. 진호야, 나 요새 진짜 너무 힘들다. 회사 일도 그렇고 수진이랑도 요즘 좀 서먹해진 것 같아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네.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술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자. 진짜 무슨 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겠네. 당연히 시간 되지. 임마, 우리가 친구 사이에 그런 걸 따지냐? 내일 내가 좋은 곳 알아둘 테니까 그리로 와. 내가 네 마음 다 들어줄게. 진호는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척하며 기꺼이 약속을 잡았다. 내 고통을 눈앞에서 즐기려는 심산이겠지. 수진 역시 내일 저녁에 또 필라테스 강습이 있다며 자연스럽게 외출 약속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내일 밤이 자신들에게 어떤 지옥을 선사할지 꿈에도 모른 채 서로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다음날 저녁, 약속 장소인 고급 일식집 방 안으로 들어서자 진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다독였다. 민우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다. 수진 씨랑은 왜? 무슨 문제 있어?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내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진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테이블 위의 서류 봉투와 내 차가운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했다. 딸깍 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수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 들리는 또 다른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민우야, 왜 전화했어? 나 지금 필라테스 센터에 막 도착해서 들어가려던 참인데.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진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류 봉투를 천천히 밀어주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수진아, 거짓말 안 해도 돼. 그리고 진호야, 내가 왜 내 앞에 앉아있는지 설명해줄래? 그날 밤.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사시나무 떨듯 떨던 수진이의 눈빛과 내 손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린 진호의 회사를 보며 나는 마침내 지옥 같은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복수였고 두 사람의 처절한 파멸은 내가 지난 몇 달간 흘린 피눈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거실로 나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휴대폰을 켰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커피를 머금은 순간 휴대폰 진동이 거칠게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원래라면 무시했겠지만 묘한 불길함이 엄습해 나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나직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다. 누구야? 진호냐? 아니면 수진이 너야? 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낮게 변조된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말투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민우야, 정말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수진이의 필라테스 알리바이를 깨부수고 내 회사를 망가뜨리는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정말 몰랐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왜 진호랑 수진이 두 사람만 가지고 놀았을까? 민우, 너는 참 사람을 잘 믿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 내가 정의의 사자인 양 복수극을 펼치는 동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진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거야?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녀석의 목소리 뒤로 아스라이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째깍 째깍 째깍. 그건 수진이가 나와 결혼할 때 가장 아끼던, 지금은 내 본가 거실에 있어야 할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나이 드신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진호 왔니? 민우는 왜 같이 안 오고, 너 지금 우리 어머니 집에 있는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웃어댔다. 늦었어, 민우야. 네가 판을 짰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 당장 거실 TV 및 서랍을 열어봐. 내가 놓친 진짜 비밀이 거기 있으니까. 뚝! 전화가 끊겼다.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이 턱끝을 타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거실로 달려가 TV 및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검은색 USB 하나와 함께 수진이의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의문의 계약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 맨 윗장에는 붉은 글씨로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알던 모든 진실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순간이었다.